셜록 홈즈, 악마의 발,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출판사 위즈덤 커넥트. 나는 가깝고도 오랜 친구 셜록과 함께한 미스터리한 경험과 흥미로운 추억에 대한 기록을 이따금씩 남기며 살았지만, 셜록이 대중의 관심을 피한 덕분에 그 기록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둡고 냉소적인 성격 때문에 그에게 있어 대중의 찬사는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었고, 내 친구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사건의 기록 중 몇 가지만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홈즈에게 전보를 받고 나는 상당히 놀랐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낸 것이다. 왓슨, 그 코널의 공포에 대해서도 알리지 그래. 내가 맡았던 사건들 중 그래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지. 무엇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그로 하여금 그 사건을 기억하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기분이 발동해서 내게 다시 그 일을 얘기하게 했는진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앞서의 제안을 뒤집는 전보를 보내기 전에 나는 서둘러 그 전말을 공개하려고 한다. 때는 1897년 봄. 강철 같던 홈스가 지속적으로 무리한 탓에 건강상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홈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악화된 듯 보였다. 그해 3월, 할리가의 무어에이거 박사는 유명한 사립 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피하고 싶다면 모든 사건을 뒤로잡고 완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침을 셜록 홈즈에게 내렸다. 그가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홈즈를 만났는지는 이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아무튼 내 친구는 몸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킨 탓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영구적으로 탐정 일을 못하게 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됐으니 홈즈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의 이른 봄, 코널 반도 끝자락에 있는 폴드만 근처 작은 별장에 우리는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꽤나 특별한 장소였고, 내 환자의 어두운 분위기에도 꽤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우리의 작고 하얀 집은 풀이 우거진 곳에 높이 솟아 있었고, 우리는 창문으로 마운트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검은 절벽과 파도가 밀려오는 암초가 있는 그곳은 수없이 많은 선원들이 생을 마감한 곳이었다. 하지만 북풍이 불어올 때면 그곳은 고요하고 안전한 곳으로 변하며 폭풍우를 맞은 배가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육지 쪽도 바다만큼이나 침울했다. 그곳은 고독하고 칙칙한 황무지였고, 옛마을의 터를 표시하는 교회탑이 이따금씩 보일 뿐이었다. 황무지 곳곳에는 완전히 사라진 종족들의 흔적들이 있었고, 돌로 만들어진 기괴한 기념물, 선사시대의 분쟁을 암시하는 기이한 흙과 바위의 건축물의 흔적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잊혀진 민족들의 불길한 분위기와 함께 그곳의 화려함과 신비로움은 내 친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시간을 이 황야에서 보내곤 했었다. 또한 고대 코너로 또한 그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그는 그 언어가 칼데아어와 유사하며 베니키아 주성 문명과 교역상을 통해 전해졌다고 추측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언어학에 관한 체계 집필을 위탁받았고, 그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게는 슬프고 그에게는 진심으로 기쁜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사건은 런던에서 우리가 만났던 어떤 사건들보다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런던 언론에서 전달한 기사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많은 독자들은 그 당시 코널의 공포라고 불렸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말할 것이다.
나는 흩어져 있는 탑들이 우리가 있었던 코널 지역 마을의 터를 표시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중 제일 가까운 곳엔 트레다닉 울라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고대에서 시작된 이끼가 자라 덮여 있는 교회 주변 수백 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을의 교구 목사인 라운드 헤이 씨는 고고학자였고 홈즈와 친분 있는 사람이었다. 뚱뚱하고 상냥한 중년 남성인 그는 상당히 방대한 지역의 전설을 수집하여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초대로 우리는 목사관에서 차를 마셨고 노충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신사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도 알게 되었다. 그는 목사관에 딸린 제멋대로 생긴 큰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빈약한 경제적 상황에 보탬이 되어주게 된 것이다. 총각인 목사는 마르고 어두운 얼굴에 안경을 쓴 하숙인과 공통점은 거의 없었지만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다. 하숙인은 실제로 신체적인 기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잠깐 방문하는 동안 목사가 수다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의 하숙인은 이상하게 말수가 적었고 슬픈 얼굴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3월 16일 화요일 아침 식사 직후 우리는 거실에서 담배를 함께 피우며 황무지에서의 당일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홈스 씨, 목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밤에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이 시기에 홈스 씨가 이곳에 계신 것을 신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전체를 통틀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경계의 눈빛으로 내 친구의 요양을 방해하는 그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홈즈는 담뱃대를 뺀 뒤 사냥꾼의 외침을 들은 늙은 사냥개처럼 의자에 앉기 시작했다. 그가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고 떨고 있는 방문자와 그의 동료는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트레게네스 씨는 목사보다 침착했지만 마른 손이 경련하며 검은 눈이 밝게 빛나는 것으로 보아 목사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그가 목사에게 물었다. 아, 무슨 일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모티머 씨가 발견하고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되신 것 같으니 모티머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죠. 홈즈가 말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은 듯한 목사와 그 옆에 격식을 갖춰 차려입은 그의 하숙인을 흘금 보았다. 홈즈의 간단한 주리에 놀라는 그들의 표정을 보자니 내게는 흥미로움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말하였다. 그 다음에 홈스 씨가 직접 드레게니스 씨에게 상세한 부분을 듣는 것이 나으실지 아니면 이 의문의 현장으로 달려가실지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 이 친구는 어제 저녁 그의 두 형제 오웬과 조지 그리고 누이 브렌다와 함께 트레다닝 와르테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오래된 돌 십자가 근처에 있는 저택이지요. 그는 멀쩡한 상태로 그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하다가 10시가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리처드 박사의 마차를 만났고요. 리처드 박사께서는 드레다닝 와르트에서 온 아주 긴급한 호출을 받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트레게니스도 물론 박사와 같이 갔습니다. 그가 와르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두 형제와 누이가 그가 집을 나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카드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비추던 촛불들이 모두 타버린 상태였지요. 누이는 시체가 되어 돌처럼 앉아 있는데 두 형제는 완전히 정신을 나간 채 그녀 옆에서 앉아 웃고는 소리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와 정신이 나간 두 남자 모두 공포에 잔뜩 찔린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보는 사람도 끔찍하게 만든 공포였고요.
집에는 늙은 요리사이자 가정부인 보토 여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에 들어선 밤중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도둑을 맞거나 어지럽혀진 물건 따위는 없었는데 한 여자를 죽게 만들고 또 남자는 정신이 나가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스 씨, 저희가 이 사건을 밝혀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홈스를 어떻게든 구슬려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우리 여행의 주 목적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표정과 찌푸린 눈썹을 보자마자 내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 이상한 드라마에 빠져서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일 겁니다. 라운드웨이 목사님, 그곳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홈스 씨. 트레게네스 씨가 목사관으로 와서 제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홈스 씨에게 상의하려고 이곳으로 먼저 달려왔고요. 예, 그 비극이 일어난 집까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내륙 방향으로 2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걸어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레게니스 씨.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관찰해보니 솔직하게 드러나는 목사의 감정보다 그의 통제된 흥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을 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홈스를 보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예, 뭐든 물어보세요, 홈스 씨.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진실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 형 조지가 저녁을 먹고는 휘스트 카드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9시쯤 게임을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10시 15분쯤 제가 집으로 오려고 일어났죠. 누가 당신을 배웅했습니까? 아, 포터 부인이 잠들었기에 저는 혼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복도의 문을 닫았고요. 형과 동생 그리고 누이가 있는 곳의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블라인드는 내려 있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모든 게 그대로였고 낯선 사람이 집에 왔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그곳에 그냥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브렌다는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겁에 질려 죽어 있었죠.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실들은 분명 놀랄만 합니다. 트레게네스 씨, 당신 스스로는 그 상황이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일은 뭔가 사악한 악마의 소행 같습니다. 정말 사악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에서 이성의 빛을 앗아간 무언가가 그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글쎄요. 홈즈가 말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면 이건 제 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능한 자연 법칙에 기댄 설명을 모두 찾아봐야 하지요. 드레게니스 씨, 형님과 동생, 누이분은 함께 살았습니다. 드레게니스 씨는 혼자 따로 살고 있으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신 겁니까?
맞습니다, 홈스 씨. 지난 일이고 해결된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 가문은 레들루스의 주석 채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 우리 사업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충분한 돈을 받고 넘겼죠. 그리고 재산 분할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다가 저와 형제들 사이엔 한동안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 용서했고 과거는 모두 잊었습니다. 요즘 우린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 가족과 함께 보낸 저녁을 돌이켜 본다면 이 비극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기억에 남는 일이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서든 제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의 기분은 평소와 같았습니까? 예,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을 잘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나요?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트레게니스는 잠시 동안 진지하게 생각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제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제 파트너였던 형 조지가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제 어깨 너머를 유심히 쳐다보길래 저도 뒤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잔디밭에 덤불 정도는 보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잠시 저희 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형에게 뭘 본 거냐고 물었더니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예요, 홈스 씨. 그럼 그 기이한 곳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 그럼 아무런 불길한 예감 없이 집을 나오신 거네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 트레게네스 씨가 오늘 아침 어떻게 그렇게 일찍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보통 식사 전에 산책을 합니다. 오늘도 산책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리처드 박사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포터 부인이 심부름을 통해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옆에 올라타서는 우리 가족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도착해서 그 끔찍한 광경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촛불과 벽난로의 불은 몇 시간 전에 다 타버린 것이 틀림이 없었고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던 겁니다. 리처드 박사께서 브렌다가 죽은 지 최소 6시간은 지났다고 말해줬어요.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와 오웬은 보기가 끔찍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고 리처드 박사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절하듯이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저도 거의 죽을 뻔했죠. 놀랍군요. 아주 놀라워요. 홈즈가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와라타 저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한 사례는 좀처럼 없는데 말이죠. 비극이 일어난 장소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는 도중 마차가 덜컹거리며 우리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나는 닫힌 창문을 통해 어떤 얼굴을 하나 보게 되었다. 그건 끔찍하게 일그러진 사람이 괴상하게 웃으며 우리를 노려보는 얼굴이었다. 부릅뜬 눈으로 이를 갈던 그 눈빛은 무서운 환영처럼 우리를 금세 스쳐 지나갔다. 아,
제 형과 동생입니다. 드레게니스 씨가 입술이 하얗게 변하며 외쳤다. 분명 웰스턴 시내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우리는 굉음을 내며 나아가는 검은 마차를 보았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괴상한 운명을 만나게 될 그 불길한 집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은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넓고 밝은 저택이었고 어느새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특히 눈에 띄는 곳이었다. 거실 창문이 정면에 있었는데 트레게니스에 의하면 바로 그 창문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버린 사악한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홈즈는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화분과 나무 사이를 걸었다. 내 기억으론 그가 생각이 너무 깊게 빠져 물주전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우리 밭과 정원길이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 늙은 코널 출신의 가정부 포터 부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하녀인 어린 소녀와 함께 트레게니스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홈즈의 모든 질문에 흔쾌히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밤새도록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그녀의 주인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고 그들이 이렇게 명랑하고 활달한 모습은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식탁에 둘러앉은 끔찍한 남매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기절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가 정신을 회복한 이후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즉시 농장산을 보내 의사를 불러왔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브렌다는 위층 침대에 있다고 하면서 원한다면 그녀를 직접 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을 마친 포터 부인은 그 저택에서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에 바로 그날 오후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당연히 위층으로 올라가 시체를 보았다. 브렌다는 중년이 다 되었음에도 매우 아름다운 소녀와 같았다. 그녀의 어둡고 선명한 얼굴에서 풍기는 미모는 죽은 후에도 뛰어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가진 마지막 감정인 공포의 경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침실에서 시체를 확인한 우리는 그 이상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실을 향해 내려갔다. 밤사이 불에 그을린 재가 벽난로 안에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불에 타버린 양초 4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다. 의자들은 다시 벽 쪽으로 옮겨졌지만 다른 것들은 전날 밤과 같은 상태였다. 홈즈는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의자를 끌어당겨 위치를 재구성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시험해 보기 시작했고 바닥과 천장, 벽난로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젯밤엔 왜 벽난로에 불을 피웠습니까? 당신의 형님과 누이들이 저녁에 이렇게 항상 불을 피웠습니까? 홈스가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전날 밤이 춥고 매우 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한 후에 우리는 불을 피우게 된 것이지요. 저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홈스 씨? 트레게니스가 말했다. 예, 우선은 저희는 이제 숙소인 별정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요. 트레게니스 씨, 수집한 정보들을 되짚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당신과 목사님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그때까지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장으로 떠났다. 홈즈는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다 우리가 별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흔들 의자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조치하고 금욕적인 얼굴은 담배 연기의 소용돌이 속에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 희미하게 남아 검은 눈썹은 아래로 처졌고 이마는 움츠러들었으며 그의 멍한 눈은 먼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담배 파이프를 내려놓고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안 될 거야, 왓슨. 절벽을 따라 같이 걸으면서 부싯돌 화살을 찾아야겠어.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충분한 재료가 없이 내가 작동하게 하는 건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리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행동이지. 자, 어서 바다의 공기와 햇살, 인내심, 왓슨.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절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자, 침착하게 우리 역할을 정리해보자, 왓슨.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들은 확실히 파악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퍼즐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 나을 거야. 일단 우리 둘 다 악마의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그 전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시작하자고. 그럼 일이 언제 일어났지? 드레게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가 가족의 집을 떠난 직후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지. 아마 그가 떠난 지 몇 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거야. 그들이 평소에 자는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그들은 자리를 바꾸거나 의자를 뒤로 밀어 정리하지 않았어. 다시 얘기하자면 사건은 그가 떠난 직후에 일어났고 어젯밤 11시 이전이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 단계는 트레게니스가 집을 떠난 후의 동선을 확인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지. 이걸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네. 자네는 내가 물뿌리개를 사용하는 다소 어설픈 편법을 사용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방법으로 확실히 모티모의 발자국을 채취할 수 있었지. 축축한 모래길에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았으니까. 전에도 기억하다시피 어젯밤에도 바닥이 축축했으니 모티모의 발자국 표본을 미리 따낸 상태에선 그가 갔던 길을 추적하여 동선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그는 목사관 쪽으로 재빨리 걸어간 것 같아. 자, 그럼 모티모 트레게스 씨가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어떤 외부인이 카드게임을 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그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공포스러운 인생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아, 포토보이는 용의선상에 제외해도 돼. 그는 확실히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그렇다면 누군가 정원 쪽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걸 보여주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게 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비도 오고 흐리고 어두운 밤이었으니 뭔가를 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을 거야. 누구든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계획했다면 자기 얼굴을 보이기 위해 유리의 얼굴을 확실히 가까이 대야 했을 거고. 하지만 이 창문 밖에는 1미터 폭을 가진 울타리가 있었는데 발자국은 없었어. 자, 그럼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외부인이 그렇게 끔찍한 인생을 남겼을까?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어려운 것이 분명하네. 나는 확신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보가 조금 더 있다면 해결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 홈즈가 덧붙이며 말했다. 왓슨, 자네가 가진 기록집을 보면 이번 사건만큼이나 애매했던 사건들이 있을 거야.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진 이 사건을 미뤄야겠네. 내가 내 친구의 정신분리 능력에 대해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널에서의 봄날 아침보다 더 그것에 대해 궁금했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그는 2시간 동안 켈트 문화와 화살촉, 유물들의 파편 조각들에 대해 아주 가볍게 담론을 펼치곤 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불길한 미스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태어난 상태로 고고학적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고 우리가 별정으로 돌아와 보니 어떤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그 방문객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거대한 몸집과 매 같은 눈, 매 같은 코를 가진 주름진 얼굴,
우리 오두막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장백한 입술 안쪽으론 담배 중독으로 인한 니코틴 얼룩까지. 다시 말해 위대한 사냥꾼이자 탐험가인 리올 스턴데일 박사였다. 우리는 그가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황무지 길가에 키가 큰 그의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가 모험과 여행을 쉬는 중간중간 호샹 아리안스의 외로운 숲속 한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운둔을 즐기는 그의 성격 때문임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과 지도 속에서 소박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웃들의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완전히 고립된 삶을 자청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홈즈에게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진전이 있냐고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 걸 보고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경찰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폭넓은 경험에서 타당한 설명을 제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는 이 지역의 많은 장소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트레게니스 가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코널 출신인데 그래서 어머니 쪽으론 그들은 먼 사촌이기도 하지. 그들에게 닥친 이 이상한 운명이 물론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는 수사를 돕기 위해 바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가 말하였다. 예, 그 이유 때문에 이번 배를 포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배를 탈 것이지요. 그렇군요. 진정한 우정이네요. 뭐 어머니의 사촌이니까. 그럼 당신의 짐은 배에 있습니까? 예, 일부는 실어놨지만 큰 짐은 아직 호텔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볼리머스 조간 신문에 실릴 수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예, 저는 신문에서 본 게 아닙니다. 전보를 받았지요. 전부요?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탐험가의 수척한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 질문이 참 많군요, 홈스 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일이니까요. 스턴데일 박사는 애써 주름진 얼굴에 평정심을 되찾았다. 예, 뭐 숨길 마음은 없습니다. 내게 정보를 보낸 사람은 이 지역의 목사 라운드 헤이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론 어,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결책은 찾지 못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의심이 어떤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 낭비를 했군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탐험가 박사는 우리 별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모습으로 걸어나갔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홈즈가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저녁이 돼서야 홈즈는 돌아왔는데 그는 초췌한 얼굴로 느릿느릿 걸어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전부를 흘끗 보더니 벽난로 안에 집어던지며 말했다. 왓슨, 볼리머스 호텔에서 온 전부야. 리온스털데인 박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내 전보를 보냈었거든. 호텔 이름은 라운드 헤이 목사가 알려줬지. 그가 실제로 어젯밤에 그곳에 보냈고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여기 오는 동안 집 일부를 아프리카에 보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뭐 그가 이번 사건에 진지하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진지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실타래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 왔어.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모든 정보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확실히 해결될 걸세. 홈즈의 말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새로운 방향을 열어줄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침, 창가에 면도를 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위를 보니 이륜 마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 마차는 우리 문 앞에 멈춰 섰고, 우리의 친구 라운드웨이 목사가 마차에 뛰쳐나와 우리 쪽으로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홈즈는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흥분한 채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숨을 헐떡거리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홈스 씨. 가엾은 제 교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마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는 흥분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춤을 추는 듯 움직였는데, 그의 잿빛 얼굴과 놀란 눈이 아니었다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끔찍한 소식을 말하였다. 모티머 트레게니 씨가 지난밤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증상으로 말이죠. 한순간 힘을 쏟은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저희 둘 다 마차에 탈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침 식사는 미뤄야겠네, 왓슨. 라운드웨이 씨, 일이 잘못되기 전에 서둘러 출발합시다. 하숙에는 목사관 별채에 방 2개를 사용했는데 아래 위로 있는 방이었다. 아래에는 큰 거실이, 위에는 침실이 있었다. 그 방은 모두 창문까지 올라오는 크로켓 잔디밭을 바라보는 위치였다. 이제 안개 낀 3월 아침에 본 그 광경을 정확히 묘사해보겠다. 그 광경은 내 머릿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 방의 분위기는 끔찍하고 우울하며 답답하기까지 했다. 처음 들어온 하인이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 테이블에 있는 램프가 불빛을 내며 연기를 뿜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옆엔 죽은 남자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가는 수염이 얼굴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고 안경은 이마까지 올라가 있었다. 어둡고 야윈 얼굴은 창문 쪽을 향해 있었으며 죽은 여동생과 같이 공포에 휩싸여 뒤틀린 모습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죽은 것처럼 발다리가 경련을 일으켜 비틀어진 채였고, 손가락은 이미 뒤틀려 있는 상태였다. 그 피 입은 흔적이 있긴 했지만 옷은 다 입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아침에 일찍 비극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치명적인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홈즈에게 닥친 변화를 봤다면 그의 침착한 모습 속 뜨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긴장하며 민첩해졌고, 눈은 빛나고 표정은 결연해졌다. 그리고 그의 손발은 움직이고 싶어하며 가늘게 떨고 있었고, 그렇게 그는 잔디밭에 나갔다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거실을 둘러보았다가 침실로 올라가는 등 노련하게 사냥감의 냄새를 쫓는 사람처럼 덮인 창과 구석을 모두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침실에서 재빨리 창문을 찾아내어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흥분할 만한 동기가 생겼는지 홈즈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흥미와 기쁨으로 고함을 질러댔다. 그리고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고, 열린 창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뛰어내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범하게 놓인 램프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갓부분의 크기를 꼼꼼히 재기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돋보기로 굴뚝의 윗면을 덮고 있는 활석 보호판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는 재를 긁어내며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곤 했다. 그렇게 홈스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이 마침내
의사와 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윽고 홈즈는 목사에게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 수사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운드웨이 씨, 저는 이곳에는 아마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관에게 제 격려 인사를 반드시 전해주시고 침실의 창문과 거실 램프에 집중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각각이 암시하는 바가 있고 함께 본다면 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저희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왓슨,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경찰은 사립 탐정의 간섭에 붕괴했을 수도, 수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틀 동안 경찰 쪽에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홈즈는 우리 별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꿈을 꾸며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시골길을 거닐며 보냈다.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 그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비극이 일어난 날 아침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방에서 타버린 램프와 같은 제품을 샀다. 그리고 목사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기름을 램프에 채웠고 램프가 다 타버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신중하게 측정했다. 그리고 그간 또 다른 실험은 더 불쾌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실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왓슨, 우리가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관통하여 공통적으로 닮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걸 자네도 기억할 걸세. 어느 날 오후 그가 나에게 말했다. 바로 각각의 사건에서 그 방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야. 모티머 트레게니 씨가 자기 영집을 방문했을 때 그 방에 들어왔던 의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나? 가정부였던 포터 부인 역시 그 끔찍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절을 했고 그 후에 창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 또한 기억할 걸세.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 모티머 트레게니스 사망 사건에서도 우리가 도착했을 땐 하인이 창문을 열어놨음에도 방 안에서 느꼈던 끔찍한 답답함이 잊을 수 없을 걸세. 조사해보니 그 방에 들어갔던 그 하인은 너무 아픈 나머지 일찍 자신의 침실로 가버렸더군. 그래, 두 사건은 모두 공기에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사건 모두 연소의 흔적이 있었지. 첫 번째 경우는 벽난로의 불이었고 두 번째는 램프였지. 불이 필요했지만 벽난로 같은 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램프에 불을 붙인 거야. 사용된 기름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램프 또한 대낮에 한참 지나서야 켜졌어. 왜일까? 분명 불타는 것과 답답한 공기, 그리고 그 불행한 사람들의 광기 혹은 죽음이라는 세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나? 뭐 그렇지 않겠나? 그래, 적어도 우리는 그게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에서 이상한 독성 효과를 유발한 무언가가 연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아주 좋아. 첫 번째 트레게니스 가족 사건에서는 그 물질이 벽난로 속 불 속에 있었어.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벽난로에서 불이 타면서 어느 정도 연기가 굴뚝까지 올라갔을 거야. 따라서 증기 배출이 적었던 두 번째 사건보다는 독성 효과는 적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결과를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더 민감한 여자만 죽었고 나머지 남자 두 명은 일시적인 정신 착란을 보였으니까 말이야. 그게 분명 그 물질의 첫 번째 효과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완전한 죽음이었지.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연소에 의한 독에 대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내가 이런 추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티머 트레게스의 방을 둘러보며 그 물질의 잔해를 찾아봤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곳은 램프의 선반이나 갓 또는 지붕 굴등의 활석 보호판이었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얇은 잿더미가 많이 보였고 가장자리엔 아직 타지 않은 갈색 가루가 남아있었네. 자네도 알아차렸겠지만 나는 그중 반을 봉투에 담아왔네. 아니, 왜 반만 담아왔나 홈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네. 내가 찾은 모든 증거들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남긴 것이지. 그 독성 물질이 활속 보호판 위에 그대로 남겨 있으니 경찰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지만 있다면 분명 찾아낼 수 있을 걸세 왓슨. 아무튼 우리는 이제 램프를 켤 거야. 하지만 이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두 인물의 이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창문을 열어야겠지. 자, 자네는 열린 창문에 가까이 있는 저 안락 의자에 앉게나. 나는 자네 의자 맞은편에 앉겠네. 자, 왓슨.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보다가 무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실험은 종료될 걸세. 이해했나? 그렇게 말한 홈스는 봉투에서 남은 가루를 꺼내서 타고 있는 등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머지않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자마자 짙은 사향이 났고 미묘하게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그 냄새를 처음 맡자마자 내 뇌와 상상력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짙고 검은 구름이 내 눈앞에 소용돌이 졌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이 구름 속에 막연하게 끔찍하고 괴물 같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모든 것이 잠복해 있다고 내 머릿속을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카락은 솟구치고 눈은 튀어나오고 입은 벌어졌으며 혀는 마른 가죽같이 느껴졌다. 내 머릿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멀리 나와 동떨어진 곳에서 쉰 울음소리가 들려와 내 목소리인지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나는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다가 절망의 구름을 뚫고 겨우겨우 나올 수가 있었다. 내 바로 눈앞에서 홈즈의 새하얗고 경직되고 공포에 질린 얼굴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 봤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서 뛰쳐나와 두 팔을 홈즈의 몸통에 돌렸고 우리는 휘청거리며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우리는 잔디밭에 몸을 내동댕이 치고 나란히 눕기 시작했다. 우리를 집어삼킨 지옥 같은 공포의 구름을 뚫고 찬란한 햇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는 풀밭에 앉아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우리가 겪은 그 엄청난 경험에 대해 서로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상에 왔어. 홈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네에게 너무 신세를 졌네.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시험이었어. 게다가 친구에게 그랬다니 내 더더욱 미안하네. 홈즈가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본 나는 감정을 담아 진심으로 대답했다. 알잖아, 홈스. 내 자네를 돕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네. 그는 곧 반은 유머였고 반은 냉소적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친애하는 왓슨, 우리 스스로 미치광이로 만들 필요는 없어. 솔직한 관찰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무모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거야. 그런데도 그 결과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는 오두막으로 달려들어가더니 타고 있는 램프를 가지고 나와 있는 힘껏 가시덤불 쪽으로 던졌다. 자, 방해 공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네, 왓슨. 그리고 이 비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을 걸세, 왓슨.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불분명하네, 왓슨. 자, 저기 나무 그늘로 가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모든 증거는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가 첫 번째 비극에선 범인이었지만 두 번째 비극에선 피해자였지. 애초에 가족 간의 상속 관련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 화해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 다툼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혹은 화해가 얼마나 공허했을지도 말이야. 모티머를 생각하면 말이지. 여우 같은 얼굴과 안경 뒤에 작고 빈틈없는 눈을 본다면 아주 너그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누군가 정원에서 움직였다고 했던 말을 기억할 거야. 우리가 비극의 진짜 원인에 관심을 가지 못한 것도 바로 모티모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지. 그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 거야. 마지막으로, 만약 모티모가 방을 나가는 순간 그 독성 물질을 던지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지. 사건은 그가 떠난 직후 일어났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 가족은 분명히 자리에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증거는 모티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네. 그럼 모티모의 죽음은 자살이었다는 건가? 글쎄. 보면적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그럴듯한 추측이 될 거야. 자기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모티모가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의견에 반대할 만한 몇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네. 다행히도 영국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 그리고 나는 오늘 오후 그에게 직접 그 사실에 대해 들려 약속을 잡아놨네. 그 순간 정원의 문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의 장엄한 자태가 나타났다. 그는 다소 놀란 상태로 우리가 앉아있는 나무 그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약속보다 일찍 오셨군요, 스턴데일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실내에서 화학 실험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저명하신 손님을 맞이하긴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거든요. 날 불렀군요, 홈스 씨. 약 1시간 전에 당신의 편지를 받고 오긴 했는데 왜 내가 당신의 호출에 응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겠지요. 그 부분은 아마 오늘 헤어지기 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제 말에 따라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비공식적으로 야외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 또한 거다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 와스는 신문에서 코널의 공포라고 부르는 기사에 또 한 편을 장식할 뻔했답니다. 아무튼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아무도 박사님 개인에게 아주 밀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엿듣지 못하는 곳에서 대화할 필요도 있기도 합니다. 탐험가는 입에 물고 있는 시가를 꺼내들고 홈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 개인에게 아주 밀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뜻입니까? 예, 모티머의 살인 사건에 대해 말입니다. 순간 나는 내 손에 무기가 있길 간절히 바랬다. 던데일의 매서운 얼굴이 이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고 눈에는 섬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격정적인 핏줄이 이마에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그가 내 친구를 향해 주먹을 꽉 쥐며 앞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멈춰서더니 엄청난 노력으로 차갑고 경직된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야만인들과 법 없이 너무 오래 살은 덕분에 스스로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방법을 터득했지요. 동시에 나 자신이 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고 있고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홈스 씨.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저 또한 당신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턴데일 박사님. 제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경찰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게 된 거지요. 스턴데일은 내 친구의 말에 압도되어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다. 아마도 그의 모험적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일인 듯 보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홈스 씨, 이게 당신의 허세라면 시험용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솔직함의 대가로 솔직함을 얻기 원해서입니다.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박사님이 스스로 어떻게 변호할지에 달렸지요. 변호요?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변호입니까? 모티머 트레게네스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스턴데일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수사의 성공 여부가 전부 이 엄청난 허세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허세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턴데일 박사님. 그 증거로 제 결론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머스에 돌아온 당신은 대부분의 짐을 아프리카에 돌려보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신이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돌아온 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지만 전부 설득력이 없고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 넘어가도록 하죠. 당신은 이곳에 와서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당신은 그 목사관으로 가선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단층 주택으로 돌아갔죠. 그걸 어떻게 알지요? 당신을 따라갔으니까요. 아무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지요. 당신은 주택에서 초조하게 밤을 보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운 후에 아침 일찍 실행에 옮겼습니다. 날이 막 밝을 때쯤 문 옆에 수북히 쌓인 붉은 자갈로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한 거죠. 이때 스턴데일은 격렬하게 펄쩍 뛰며 홈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당신은 재빨리 목사관 반대 방향으로 2km 정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엔 지금 신고 있는 것과 같은 골지형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고요. 목사관에서 도착한 후 카페 과수원과 울타리를 지나 트레게네스의 방 창문 아래로 나왔죠. 날은 밝았지만 집은 아직 조용했고요. 당신은 주머니에서 자갈 몇 개를 꺼낸 뒤에 위쪽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스턴데일은 두 발로 펄쩍 뛰더니 이렇게 외쳤다. 무슨 아무래도 당신이 악마인 것 같군요. 홈즈는 그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수인이 창문으로 오게 만드는 데는 자갈을 한두 번만 던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지요. 그는 급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창문으로 들어갔고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당신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창문을 닫은 후에 잔디밭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티머는 죽었고 당신은 왔던 길로 돌아갔죠. 자, 스턴데일 박사님,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호하실 겁니까?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만약 말을 얼버무리시거나 저를 농락한다 하시면 이 사건은 영원히 제 손을 떠나게 될 것이라 장담하겠습니다. 홈즈의 말을 들은 박사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는 잠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슴팍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우리 앞에 있는 통나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다 그 이유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담긴 사진이었다. 홈즈는 몸을 숙여 사진을 보았다. 브렌다 트레게네스 양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예, 브렌다 트레게네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요. 그녀 또한 나를 사랑했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코널 운둔 생활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코널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나를 떠났지만 개탄스러운 영국 법 때문에 정식으로 이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브렌다는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수년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기다림의 결과가 된 겁니다. 그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 평정심을 되찾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라운드 헤이 목사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비밀로 지켜줬어요. 그래서 라운드 헤이 씨가 내게 전부를 보내줬고 내가 돌아온 겁니다.
내 사랑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 알게 됐는데 그 모든 짐과 아프리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홈스 씨, 내 행동에 대해 당신이 놓친 단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계속하시지요. 홈즈가 말했다. 스턴데일 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포장지에는 라딕스 페디스 디아볼리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는 빨간색 독국물 라벨이 붙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당신이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마의 발뿌리?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론 부다 있는 실험실에 있는 샘플 한 개를 제외하곤 유럽의 다른 샘플은 없거든요. 아직 양리과나 독성학 문헌에도 발표되지 않았죠. 뿌리가 발 모양인데 반은 인간의 발, 반은 염소의 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가 악마의 발이란 화려한 이름을 지어줬죠. 서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선 사제들이 신성 재판용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들만의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종이꾸러미를 열어 젓갈색의 코담배 같은 가루 뭉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홈즈가 뻣뻣한 어조로 물었다. 홈스 씨,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드래그니스 가문과 제가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란다를 위해 그녀의 형제들과도 무척 친하게 지냈죠.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 모티머가 나머지 형제들과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화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후로도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모티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고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 내가 그를 의심하게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와 어떤 심각한 갈등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몇 주 전 그가 제 별장으로 내려왔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 가루를 보여주며 이것이 가진 기이한 속성들, 그것이 공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중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부족의 사제에게 신성 재판의 결과로 처벌을 받는 불행한 원주민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유럽 과학기술이 그것을 탐지하는데 얼마나 무력한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가루를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방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내가 보관함을 열고 상자를 바라보자 모티머가 악마의 발뿌리 일부를 빼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일에 대해 잊혀질 쯤 폴리머스에서 목사의 전보를 받기 전까진 전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은 나에게 소식이 닿기 전에 내가 이미 아프리카로 가는 배 위에 있을 것이고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프리카에서 지낼 거라고 짐작을 했겠죠. 하지만 나는 이 지역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내 독이 사용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브랜드가 죽은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설명이 있지 않을까 당신을 만나러 왔던 거고요. 저는 모티머가 살인범이라 확신을 냈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그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악마의 발을 사용해서 두 명의 정신을 나가게 하고 나의 사랑, 그의 여동생인 브렌다를 죽게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녀를 말이지요. 그게 그가 한 짓입니다. 악마가 따로 없죠. 하지만 그를 어떻게 벌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증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배심원단이 이런 공상적인 이야기를 믿도록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가 처벌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여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복수를 외쳐댔지요.
아까도 한번 말했죠, 홈스 씨.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법 없이 살았고 결국엔 나 자신이 법이 되었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에게 지은 운명을 그 자신도 당하게 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초조한 밤을 보낸 뒤에 일찍 주택을 떠났습니다. 그를 깨우기 어려울 것을 미리 예상했고,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자갈을 가져가 창문을 던지는 데 사용했죠. 그는 내려서 창문으로 나를 들여보냈고 나는 그의 죄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판자였지요. 사형의 집행자로 왔다고 말이죠.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의자에 주저앉아 내 권총을 보고 몸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가루를 올려놓고 창문 밖에 서서 만약 그가 방을 나간다고 하면 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5분 안에 죽었어요. 세상에, 그가 죽은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부싯돌처럼 굳은 상태였습니다. 그 악당이 겪은 고통은 내 애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홈스 씨. 만약에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당신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내 운명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이미 말했듯이 이 세상에 나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홈즈는 잠시 조용히 앉았다.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중앙 아프리카로 가선 거기에 묻힐 작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을 아직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럼 가서 절반을 마무리하시지요. 적어도 저는 당신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스 씨, 저는 괜찮습니다. 가시지요. 선델 박사는 거구의 몸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무겁게 인사한 뒤 떠나갔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담배 주머니를 내게 건네주었다. 왓슨, 난 한 번도 사랑을 한 적이 없네. 하지만 만약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면 나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